안녕하세요, 교수자 여러분. 문제중심 학습 모형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문제중심 학습 모형에 관해 중요한 점들을 되짚어보며 복습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문제중심 학습 모형을 이용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해 오는 것이 과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떻게 수업 지도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중심 학습 모형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한 교육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은 실험실 또는 학문적으로 잘 구조화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비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비구조적인 문제에서 학생들 스스로 구조화된 문제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하여 상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기능과 협동 기능,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의 한 형태가 바로 문제 중심 학습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은 지식의 습득과 형성이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활동 결과라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 모형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과 동료들의 직접 참여로 해결해야 될 구조화된 문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변인을 통제해 가면서 바뀌는 상황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평가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 개개인의 자기평가와 함께 모둠 구성원 간의 평가, 모둠의 상호평가 등 다양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단계로 실생활 속의 문제를 찾아서 편지, 에세이, 비디오 시청물 또는 직접 관계자 출연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로부터 사전에 준비된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은 가능한 학습자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해결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즉 비구조화된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다음으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구조화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문제를 진술하는 단계로 일반적인 수업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수업 목표에 해당되며 학습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셋째는 탐색 및 재탐색 단계입니다. 문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찾아 조사하고 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이해 및 관점을 설명하는 단계로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시간의 절약과 과제의 명확성을 위해 교과서의 내용과 심화학습 자료, 인터넷 사이트,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는 해결 단계입니다. 모든 별로 설정한 문제를 검토, 분석해 나가면서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토의하여 일치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발표 및 평가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이 결정되면 모둠의 구성원끼리 역할 분담을 이행하면서 발표를 준비합니다. 도표,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발표하며 발표 모둠은 다른 모둠과 전문가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중심 학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중심 학습은 관련 분야에서 실제하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주어지면 협동학습과 자율학습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추론해보고 그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첫 번째 특징은 복잡한 비구조적인 문제의 역사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관련 분야에 실제 하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 방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문제의 규명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평가의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크게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들이 문제를 받으면 다 같이 모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안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생각을 다시 세분화하여 개개인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시간을 다루게 될 학습 과제로 부여합니다. 그런 뒤에 각자 자율적 학습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그런 뒤 다시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중심 학습의 학습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설 연역적 추론 능력 습득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가설 연역적 추론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토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가 문제의 규명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 습득을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새롭게 학습해야 할 지식을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넷째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 설명, 옹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학습 동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 설명, 옹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협동학습 능력의 증진입니다.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중심 학습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특성은 비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는 해결안이나 결과가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실제적 문제입니다. 실세계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관련성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는 학습자가 체험했거나 체험할 수 있는 문제, 학습자가 관련성을 느끼게 하는 문제여야 합니다. 넷째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충분히 복잡해야 합니다. 문제의 길이와 복잡성은 학습자들이 단지 학습의 부담을 줄이는 형식의 협동학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지식의 연결성입니다. 다양한 개념을 배운 후 연습의 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학습해야 할 지식을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중심 학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구조적 문제 제시입니다. 복잡하고 비구조적이며 특정 상황에 기반하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팀 구성 지도입니다.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다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셋째, 학습 자료 수집 및 제시입니다. 미리 주어진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자료들을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넷째, 다양한 학습 지원 활용 및 탐색 자극입니다. 다양한 학습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습자의 자기 성찰적 사고 자극입니다.
개별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협동학습 과정 중에서도 자기 성찰적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제공입니다. 학습자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업 후에 있어서 평가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중심 학습에서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평가, 자신의 평가, 팀원 간의 평가, 팀 간의 평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의 평가는 교사의 평가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가 평가, 그리고 팀원 간의 평가, 팀 간의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학습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매 시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종합적 평가입니다. 학습자의 반추 노트, 질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넷째, 내용 과정 일반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용, 학습자와 팀이 과연 얼마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했는지, 과정, 이 문제를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는지, 팀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개별적 경험의 일반화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실에 탑재된 수업 지도안 파일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지도안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삼각형의 내심 단원의 문제 중심 학습 모형을 적용한 것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유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입 부분을 보면 동기 유발 부분에서 학습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 동기 유발 부분에서 주어진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 탐색, 즉 전개 부분에서는 동기 유발 부분에서 제시된 문제의 뜻을 정확히 하여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수학적인 문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사가 직접적으로 힌트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동기 유발에 사용된 문제 상황입니다.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생길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팀별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팀별 활동 학습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정, 사실, 학습과제, 실천 계획의 순서로 해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교사는 지난 시간에 배운 성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인 힌트는 자제하여 학생 스스로가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 다른 팀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설명, 옹호,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보시다시피 팀 활동 평가, 자기 평가, 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활동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 복습한 내용과 살펴본 학습 지도안과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시간까지 문제 중심 학습이 적용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오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작성해 오신 학습 지도안을 바탕으로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 중심 학습이 지닌 장단점, 유의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